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한 신간도서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책은 부끄럼 출판사에서 발행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작가 손힘차는 또 다른 일본 이름이 있습니다. 오가타 마리토. 일본 태생으로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성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20대의 작가로 살고 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도 20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20대가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힘이 되는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욕심이 있다면 밤하늘 아래 작은 등불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건네고 싶을 뿐이라고요. 이 책은 우리 안의 쉼터를 되찾아주는 마음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SNS 7만 명의 독자가 공감하는 손힘찬 작가의 첫 단독 에세이.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자존감, 사랑, 인생, 4가지 파트로 구성된 책이고요. 주로 우리 일상에서 겪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영감을 자극하고 담백하고 깔끔한 말투로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건넵니다. 자신을 합리적으로 점검하게 도움을 주는 통찰력으로 어쩔 때는 전곡을 찌르고 내면이 바닥을 치닫고 있을 때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며 관계 속에서 남을 신경 쓰느라 잊고 있었던 나를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제1주제, 모두를 사랑할 수 없듯 모두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책 본문을 조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주장한 말에 대해 매일 생각한다. 정말 사람들의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인간관계는 영원한 과제라는 점이다. 자신이 산에 들어가서 사회와 단절하고 수련이라도 하지 않은 이상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 소모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즐기라고 말하지 않겠다. 단지 내가 바라본 인간관계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하는 것뿐이다.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까이 지내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둔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기대를 하게 되고 실망감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이해와 존중, 이 첫걸음을 떼지 못한다면 인간관계는 몹시 피곤해진다. 그리고 제2주제, 자존감에 대한 엉터리 각본 고쳐쓰기, 제3주제, 눈물과 후회의 사랑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 제4주제, 인생은 좋았고 때로 나빴을 뿐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엄마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3살 때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당시 내 나이는 24세. 나보다 1살 어린 나이에 생명을 낳았다. 아빠 없이 자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가슴 아팠을지 아니면 의외로 무덤덤했을지. 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일은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린이집에 맡겼다. 그녀는 어린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만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혹여나 사고는 나지 않을지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을까? 아니면 꼴보기 싫은 자식과 잠깐이나마 떨어져 있어서 속이 후련했을까? 일본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한 번은 중국인으로부터 납치를 당할 뻔했다. 다행히 신고가 빨리 들어가서 일이 커지기 전에 그들은 붙잡혔다. 그 사건이 있던 뒤로 그녀는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을 경계한다. 커가면서 나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어릴 적에는 참 예뻤는데 아마 사춘기 때라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엄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끼니는 꼭 챙겨 먹으라고 내 손에 용돈을 쥐어줬다. 몸도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돈은 자꾸 어디서 나는 건지 어느새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장학금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에는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야간 편의점 일을 했다. 갑자기 아들이 휴학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한단다.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자신 있어 보였다. 이미 책도 출간했다고 한다. 그녀는 혼자서 돈을 벌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한마디 했다. 아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보인 나약한 모습에 아들은 당황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헛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도 한 여자였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자신 있게 말했다.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반드시 잘 될 테니까. 금방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녀를 향한 아들의 태도를 조금씩 변해갔다. 분명히 과거에 상처가 있음에도 관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듯했다. 차마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어버이날에 꽃 선물을 해주고 용돈도 조금씩 주고 있다. 애인만큼, 아니 어쩌면 더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엄마다. 남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을 못 해주더라도 엄마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었다. 내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되리라 믿는다. 무조건 잘 된다. 생각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지만 나를 누구보다 생각해준 사람, 우리 엄마. 그리고 이 책은 표지 그림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소파에 앉아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는 여자의 그림인데요. 마치 저의 모습을 그려놓은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만큼 닮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책인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 사파가 들어있는데요. 에세이를 읽으면서 또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0쪽에 나와 있는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소제목을 가진 내용을 읽어드리고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한 자기계발서에서는 휴식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 어느 스타 강사의 삶을 예로 들었다. 그 강사는 글쓰기, 강연, 독서는 물론 본업과 각종 대외 활동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루에 다 소화하며 산다고 한다. 그는 단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강사에게 한 독자가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혼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안 쉬세요? 당신은 철인입니까? 돌아오는 그의 대답. 다른 일로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는 게 일종의 휴식이죠. 이 예를 들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폭풍, 수면 같은 것은 사실 진짜 휴식이 아니다. 뇌 관심사를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휴식이다라고 말이다. 예전에 열정이 가득했던 나는 이 말에 적극 동의했었다. 하지만 이건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라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예로 들었던 강사를 24시간 옆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앞서 말한 휴식에 대한 마인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회사 대표님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다. 나는 한국의 사회에서 휴식을 취할 때 혹은 쉰다고 말할 때 괜한 선입견을 품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 멈추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들 말이다. 아무리 끊임없이 움직여도 방향도 모른 상태로 달려가면 말짱 꽝이다. 때로는 쉬면서 지친 마음을 달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언젠가는 우리 문화에서도 이 말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기다려본다. 지친 하루의 끝에는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작가 손임찬, 오가타 마리토였습니다.